우리가 한번 당도 얘기 좀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당도는 사실 중요치 않아요. 아니 이게 중요치 않다는 게 이 품질 기준으로서 크게 신뢰가 없어요. 당도는 이거예요. 당도는 사실 포도는 오래 놔두면 지가 당도가 쓱 올라가요. 원래 샤인이 9월 중하순에 따야 되는데 그때 안 따고 10월 말까지 놔둔 이유는 당이 알게 모르게 좀 올라가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색깔이나 향기처럼 그 시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올라가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당도는 그 9월 30일 넘으면 안 올라간다. 그런 걸 알면 10월 달에까지 안 놔둘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당은 얘는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색깔이나 향은 그 시기에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캔베렐리 색이 그런 거예요. 그 색은 그 시기에 어떤 당이나 이런 내부 물질이 충족이 안 되면 변하지 않아요. 걔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봄까지 놔둬도 뻘개예요. 샤인은 내년 봄까지 놔두면 20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얼어 죽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 당도는 크게 변별력이 없는 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상적인 관리하면 당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 정도 경사로 올라가요. 근데 내가 송이를 2송이 달고 크게 달잖아요. 그럼 당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완만하게.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당도를 내가 뭘 준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뭐 사시면 안 돼요. 거기서 뭐 사시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럼 당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당도 18브릭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포도 잎이 광합성 3분을 해서 12브릭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포도 알도 자체 광합성을 합니다. 포도 알도. 얘가 4브릭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포도 우리가 왜 7월쯤에 먹으면 시잖아요. 그게 산이거든요. 유기 산이거든요, 걔들이. 그 산이 일부 당으로 넘어와요. 그 안에 유기산도 있고 다당류가 있어요. 걔들이 일부 한 2브릭스는 당으로 와요. 그래서 18브릭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 충족을 시키냐? 요거는 그냥 놔둬도 돼요. 이거는 샤인머스켓은 4월 20일에 싹트레를 9월 20일이나 9월 30일에 따면 2브릭스는 다 변환이 됐어요.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다음 신경 쓸 거 뭐냐? 포도와 자체 광합성이니까 이런 거예요. 7월 1일 날 포도 봉지를 하얀 거 씌운 거랑 햇빛이 전혀 투과되지 않는 검은색 씌운 거랑 그렇게 씌워서 9월 말까지 관리하면 당도가 검은색 씌운 포도 알이 4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뭐를 힌트를 잡아야 되냐? 샤인머스켓 봉지가 두 종류잖아요. 진한 게 있고 옅은 게 있어요. 녹색 봉지가. 그러면 내가 신초 나무 간격을 3m를 심었는데 신초를 39개를 받으라고 말씀드렸어요. 39개 다 받았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연한 봉지를 씌우셔야 돼. 근데 나는 3m를 심었는데 신초를 39개가 아니고 20개만 요렇다. 그럼 아직 어린애잖아요. 걔들한테 진한 걸 씌워야 돼요. 왜 그러냐? 신초가 다 안 온 애들은 햇빛을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봉지가. 그러면은 얘가 그 청포도 걔가 약간 울긋불긋해진단 말이에요. 그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한 봉지는 나무가 어릴 때 쓴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비율이 약 한 67% 차지하는 광합성 산물, 광합성. 얘가 12브릭스의 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차지하는데 여러분이 물을 안 줘봐요? 그럼 뻘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러니까 가정,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이 검은색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캔베렐리 빨간 포도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샤인머스켓이 그렇게 달고 물 안 주잖아요. 지금처럼 관리잖아요. 아마 전국의 포도가 샤인이 다 빨갛을 겁니다. 그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수학기 때 그 샤인머스켓을 밭을 갔는데 봉지 씌울 때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색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도를 보면 막 14도, 15도 막 이래요. 16호 찾아보지도 없어요. 지난해 샤인머스켓 품질 문제 많았어요. 진짜 당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도는요,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쟤는. 당도 올리는 기술이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 뭐 장모반 회장이나 어디 가서 앞에 나가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요, 내가 포도농 더 잘 됐다고 자랑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말하면 바보입니다. 아우, 나 작년에 샤인머스켓 당도 18브릭스, 20브릭스 만들었어.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진짜 아무나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자랑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 나 작년에 내가 포도농 이렇게 했더니 뭐 머스켓 향이 좋았어. 거기다 색깔도 약간 황금색이 아주 좋았어. 이러면은 그냥 100점짜리입니다. 왜? 머스켓 향이 났다는 거는 당은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더 똑같은 시파브리스도 이런 겁니다. 4월 20일에 싹튼 애들이 9월 15일 날 시파브리스가 되잖아요. 되더니 향이 나요. 이제 적숙게 된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 당도가 꾸역꾸역해서 10월 20일에 18브릭스 되었다. 진짜로. 그럴 리도 없겠지만 향 없어요. 걔는. 향 없어요. 그게 향이 있었다고 많이 가정하면 아까 캔베럴리를 늦게 놔뒀으면 빨간 게 검은색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아마 아까 빨간 포도 있는 분들 여기 원래 캔베럴리 9월 10일, 9월 11일, 10월 다 끝나는 시기잖아요. 아마 그런 건도 9월 말 10월 초까지 갔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여하튼 뭐 얘기가 많이 저기 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강압성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저기 하시면 이렇게 저 산에 보시면 돼요. 나무. 저 산에 누가 비료 한 툴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도 잘 크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은 그래요. 아유,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다 뺏어 먹어서 그렇다고.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요. 이따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만 이 비료 성분은 여러 종류의 비료는 먹어요. 그렇지만 많이 먹진 않습니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를 갖춰는 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9년인가 한 50일간의 긴 장마가 있었죠. 그때 이거였어요. 50일간의 긴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해서 당이 안 오르다.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50일 기간의 긴 장마 동안 10번의 물을 줬으면 문제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장마라고 다 물 안 줬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7, 8월에 장마를 안 올 수가 없어요. 월 평균 강우량이 30년 평균치가 300mm가 옵니다. 7, 8월에. 7월 달에 300mm, 8월 달에 300mm. 하루에 10mm씩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조량도 햇빛 양이 8월 달이 많을 것 같습니까? 5월 달이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5월 달이 많아요. 일조량도. 그러니까 7, 8월은 일조량도 적어요. 원래 적어요, 원래. 근데 19년도에는 원래 적었는데 조금 더 적었어요. 원래 적었는데. 일조량도 적었는데 그나마 농가가 물을 또 안 줬어. 비 왔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책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 써놨어요, 제가. 뭐 저쪽 애들 크게 이쁘지 않지만 여하튼 예. 착색 이후에 심하게 건조하면 광합성 억제로 당도 및 착색 불량 발생.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이거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농가는
물 주면 당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아까 10톤, 15톤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농가 막 많이 타랬잖아요. 봐보세요. 5월부터 10월까지 하루에 물이 소비되는 양이 2.2에서 3.3mm입니다. 300평에. 이 300평을 환산하면 하루에 물이 2.2톤에서 3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증발산량으로. 포도잎 증산에서 기공을 통해서 물이 날아가고 땅에서 증발도 되고. 하루에 2, 3톤이 없어지니까 제가 5일간의 물을 줘야 했잖아요. 그래서 없어진 물을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게 아닙니다. 없어진 물을 주는 거예요. 없어진 물.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5일 간격으로 물을 주자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그럼 매일매일 주면 어떠냐. 그럼 물 들어가는 깊이가 너무 낮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물을 제가 10톤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바닥에 10톤을 주면은 300평 바닥이라면 얘가 물이 10mm가 10톤이잖아요. 걔 1cm란 말이에요. 1cm의 물을 균일하게 주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큼 들어가냐면요. 2cm 들어갑니다. 왜냐면 토양이 그중에 흙이 50%가 있었잖아요. 나머지 빈 공간이죠. 액상 기상은 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cm가 들어가요. 근데 토양에 물이 아예 없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6mm 들어가요. 10톤 주면. 근데 거기다가 만일 뭐 2mm, 3mm 줘보세요. 2톤, 3톤 줘보세요. 물이 뭐 5mm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5일 간격으로 이렇게 한 번 줄 때 그 정도 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당이 안 올랐어. 그러면 그런 생각해요. 아, 내가 준 영양제가 부족한가 막 이런 생각해요. 영양제 주시는 분. 아무도 안 주시는 걸로. 뭐, 왜, 이 어르신은 주나 본데? 그 수학기 물 관계, 열과 관계 말씀드릴게요, 열가요. 열과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열과 이렇게 막아집니다. 이거 없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제 공무원 안 하고 다른 거 될 것 같아. 내 봤을 때 열과가 왔는데 언제 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잘 보세요. 500g을 붙이면, 한 가지 500g 붙이면 9월 20일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수학. 700g 하나 붙이면 9월 말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팔뚝에서 그냥 방에서 파는데.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많이 붙여서 성숙기가 늘어지면 열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4월 20일에 싹 트는 그 샤인머스켓 나무가 10월 1일에 포도가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일단 성숙기가 점점 지나가면 열과 올 개연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기간 내 수확을 하셔야 돼. 그거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여기 사연은 뭐 지하수위가 그렇게 문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양에 수분이 있으면, 그 지하수위가 높으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물을 주는 거나 지하수 높은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지하수에는 물이 항상 차 있는 높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분이 있으니까 토양에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혐기가 되거든요. 혐기성이라 그래요. 산소가 없는 그런 상태를.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이 에틸렌 아시잖아요? 에틸렌 호르몬인데 얘가 전구물질이 만들어져요. 이런 토양이 없는, 그 산소가 없는 토양에서. 걔가 ACC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얘가 나무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이동해서 입으로 가면 에틸렌이 돼가지고 이제 포도잎이 뭐 황화가 된다든지 되고, 과실로 가게 되면 과육세포가 비대가 돼서 열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토양 내 지하수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토양 내 산소가 있으면, 지하수가 낮으면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 많이 달아서 성숙기간이 늘어지면 안 된다. 적숙기에 따줘야 된다. 그리고 지하수의 관계를 80cm 정도 확보를 하셔서 토양 그 뿌리가 있는 조건을 혐기성으로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그것만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정도 같아요.
그리고 열가가 오는 것은 사실은 품종의 특성입니다. 사실. 열가가 많이 오는 품종이 있어요. 근데 샤인은 제가 봐서는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오게 되면 그 꽃진 자리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십자로 막 일자로 갈라지는데 하기는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밭에 열가가 언제 왔나? 그 성숙 기간이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서 온 게 아닌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열가를 와서,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열가를 와서 내가 물을 줘서 열가 와서 10%를 버릴지 아니면 당도 올려 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네. 아니 왜냐면 제가 한번 캠벨 농가 그 농가에 있더니 물을 줘서, 그러니까 물을 줘가지고 여튼 그 당이 다 올랐어요. 알도 커지고. 근데 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오케이 했어요. 10% 버리고 잘 팔았어요. 뻘겋게 가느니 이게 낫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열가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비가 3, 4일 계속 오면 위험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습이 높으면 열가 위험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해인가 언제 한 5일 정도 비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위험해요. 만일 그거를 또 좀 더 경감한다면 하시고 싶으면 밭에 이 환류팬 같은 거 있는 것도 괜찮아요. 바람을 돌려주는 거. 그건 왜냐면요. 비 오는 날도 선풍기 틀으면 옷은 말라요. 이게 이 바람 때문에. 그래서 이 대류를 돌려주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습하다라면 이 환류팬 돌리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결론 말씀드리면 여하튼 당을 올리는 거는 무조건 잎이다. 첫 번째도 잎, 두 번째도 잎, 세 번째도 잎.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럼 내가 비료를 이제 얼마나 줄 건지 그것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수 원소가 16개 원소잖아요. 여기 탄소 시작해서 염소까지. 근데 탄소, 산소, 수소는 자연 저기가 돼요. 탄산가스는 물에서 공급이 돼요. 우리가 안 줘도 돼, 얘들은. 그럼 이제 우리가 주는 애들은 뭐예요? 질소, 황, 인산, 카륨, 칼슘, 마그네슘, 붕소. 2, 4, 7개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비료는 총 7개예요. 대량 원소 6개, 미량 원소 1개. 미량 원소 중에서 붕소만 주면 돼요. 나머지는 안 줍니다. 나머지 안 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서 많이 봤죠? 이거 써 있는 병 있죠? 이거 처음 봤어요? 많이 봤죠? 저거 절대 줄 필요 없어요. 절대 주지 마세요, 저거. 진짜로 주지 마세요. 막 있죠, 이거 0.02% 막 써 있잖아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식물체를 분석을 해봐요. 그랬을 때 대부분 식물체가 96%가 탄소, 산소, 수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가 준 질소, 마그네슘이 구성되는 게 아니고 96%는 탄소, 산소, 수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96%가 광합성으로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포도나무다. 96%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농가분들이 내가 비료를 잘 줘서 농사 잘 지겠다? 저는 사실은 좀 의문스러워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건 되겠죠. 내가 비료를 줌으로써 포도잎이 튼튼해지니까 광합성 열심히 하고, 이거는 되겠죠. 이 말은 되죠. 이 말은. 근데 내가 비료 잘 주는 게 막바로 당도로 간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여기 아까 그 포도당에서 전분으로 변하고 전분이 이제 포도알도 만들고 신초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여러분한테 크게 신경 쓸 만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 이거 바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 이 바위는 뭐예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아주 오래된 바위였잖아요.
바위의 무기 성분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유기물의 무기 성분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질소랑 인만 바위가 적고 나머지 바위가 다 많아요.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다 높잖아요, 얘들보다. 그러니까 자연 공급이 되니까 쟤를 안 만드는 거예요, 비료로. 여러분들 농사 못지게 애매기려고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료를. 진짜 그래요, 진짜.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믿으셔야 돼. 여기 있는 자료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위에는 한 90가지 원소가 있어요. 필수원소 16개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소, 인만 제외하고 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홍종원 박사라고 우리 진해청에서 토양 연구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인터넷 쳐보세요. 홍종원 박사라 쳐보세요. 홍종운. 그분이 토양학자예요. 그분 현재 이거예요. 적당한 양의 물과 적당한 양의 비료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잊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저기 빠졌구나. 이게 슬라이드가 저기인데 제가 여기 이거 눈을 보시고요. 여러분이 비료를 어떻게 주는가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원래 제가 여기 질소인산 질소인산이랑 질소인산 칼이 황, 칼슘, 마그네슘, 붕소 이거 어떻게 주는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 보세요. 필기하시면 하세요. 여기 자료 없으니까요. 일단 NPK 먼저 봅시다. NPK는 복합 비료를 주셔야 돼요. 복합 비료 알죠? 복합인데 그거를 반드시 복합도 수동이 있고 원해형이 있어요. 원해형 복비를 주셔야 돼. 원해형 복비.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규산질 비료 주시는 분 있어요. 규산질 주지 마세요. 그거 주지 마세요. 그거 토양 여기 센터에서도 그거 분석 안 해. 주지 마세요. 그거는 벼농사 쪽에 주시고 복합 비료가 원해형 있고 수동인데 수도형은 주시면 아니고 원해형. 왜 그러냐면 수도형과 원해형의 차이가 뭐냐면 가리 성분을 만드는 데 차이가 나요. 원해형은 황산가리를 가지고 만들고 수도형은 염화가리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염화가리를 주면 거기에 염소가 남기 때문에 얘가 염류 집적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밭작물에는 안 써요, 염화가리를. 그래서 황산가리 들어있는 원해형 복비를 쓰시고, 그럼 내가 복비를 원해형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회사를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 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비료 만드는 회사가 남땡땡 조땡땡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복비도 기비가 있고 추비가 있어요. 원해형 복비도. 그러면 내가 원해형 그 복비에 기비를 이제 사서 보니까 비료포대 뒷면에 보면 시바르당 얼마 전에 써 있어요. 그거는 다 토양 학자들이 쓴 거예요. 업체가 쓴 거 아닙니다. 그거 과학자들이 쓴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원해용 복비에서 기비가 시바르당 예를 들어서 100kg 주라고 써 있다. 예를 들어서 300평에. 그리고 추비도 같이 봐요. 추비는 60kg를 주라고 써 있다. 그러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kg, 60kg가 160kg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유기질 비료. 유박 비료랑 달라요.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거기 뒷면에 보면은 얼마 주라고 써 있어요. 보통 시바르당 300평에 한 300kg 정도 좀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 내가 복합 비료를 1년치 다 주고 유기질을 다 주면 2배 가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섞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 비료 2분의 1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160을 나눠서 80kg 주고 유기질 비료 300kg를 반으로 나눠서 120kg 주는 거예요. 그걸 섞어서 3월쯤에 주는 거예요. 3월쯤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좋냐? 일단 화학 비료가 들어가니까는 한 달이나 그 정도까지 화학 비료도 약물을 공급할 거예요.
그동안 유기질 비료가 녹아서 얘가 또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추비를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럼 NPK가 1년치가 끝난 거예요. 이제 다만 유기질 비료 사실 때는 그냥 막 사지 마시고 그 뒷면에 보면 성분이 써 있어요. 뭐뭐뭐라고. 그럼 거기에 가능하면 뭐 어박이나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무슨 거기에 뭐 대두박이나 미강박이나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런 거 들어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뭐 아주까리박이나 야자박 들어있는 것들은 좀 싼 거예요. 걔들이 분해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런 뭐 콩 이런 게 잘 분해가 될 것 같잖아요. 이런 무슨 야자 껍질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야자박보다는 이제 그런 미강박이나 대두박 쪽 있는 애들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유기질비료 사시고, 그럼 이제 나머지 황이랑 고투는 어떻게 주냐? 황산고투 비료 있죠. 황산고투. 그 뒤에 얼마 주라고 써 있어요. 몇 킬로 주라고. 그 다음에 칼슘도 마찬가지고. 붕소도 그렇잖아요. 붕소는 여러분이 붕4를 줄 거예요. 그것도 뒷면에 보면 시발에다 한 2kg 주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것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주면. 병에 들어있는 거 뭐 주지 마세요. 사서. 병에 들어있는 거 사서 주지 마세요. 병에 들어있는 거. 붕소는 내년 줘도 됩니까? 붕소 보통 경련으로 주라고 써 있거든요. 경련으로 떠 있는 거 주세요. 그냥 경련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원예형 복비 같은 경우가 수도용과 달리 붕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예형 복비를 많이 사신다면 좀 더 본다면 그 NPK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1- 뭐 20- 뭐 써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써 있는 게 붕소거든요. 걔가 최소한 0.2짜리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붕소가 과일을 좀 크게 만들어요. 과일을. 그래서 뭐 거기 이제 원예용 복배도 들어 있고 하니 붕사비료는 뭐 제가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주시는, 거기 써 있는 대로 주세요. 그리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적당한 양의 물과 적당한 양의 비료와. 그러면 뭐 또 줘야 됩니까? 미생물은 토양에 많아요, 사실은. 미생물은 미생물에 먹이가 없는 거지, 토양에. 미생물이 없잖아요. 여기 미생물이 없었으면 지구가 버텨내지 못했어요. 이제 나무 관리하는 기술 잠깐 보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요. 뭐 다른 점은 이제 GA 처리하는 것만 달라요. 다른 나머지 비슷해요. 전전 기술은 사실은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눈을 혼돈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막 두 눈 전지했는데 세 눈 전지해놓고, 또 어떤 분은 나는 한 눈 전지한다 그러는데 막상 가보면 두 눈 해놓고 이래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기저화, 부정화 이런 데서 송이 안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한눈 전지에서 기저와서 싹을 받아서 포도 단다는 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한눈 전지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분이 한눈을 알고 한눈 전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다 두 눈 전지한 거예요. 한눈 전지하면 수량을 못 받쳐와요. 한눈 전지하면 신초를 13개를 받을 수가 없어요. 1m의 포도 눈이 한 8개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마디가. 그리고 마디를 좁게 키운다고 농사 잘 지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어디 가면 1년생 나무 심어놓고 이거 좁게 키운다고 막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분 노력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물 안 주는 거예요. 나무 죽어요. 그러지 마세요. 키우세요. 그거 좁게 키운다 기술 아닙니다. 아무 기술 아니에요. 첫 번째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 수평으로 된 가지가 이 가지가 이 수직으로 된 애보다도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수평으로 된 가지에서 출발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뭐 기저 요 아래쪽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눈은 1cm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밭에 가서 이 눈이 첫 번째 눈인가 딱 집어요, 눈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 출발점까지 거리를 보세요, 거리를. 1cm가 넘었다? 그러면 걔는 두 번째 눈이에요. 첫 번째 눈은 한 0.5mm 정도 와 있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예, 한 5mm 정도 와 있어요, 5mm 정도. 피부의 눈을 찾고
기부에 있는 눈을? 아니, 이거 첫 번째는 요게, 그러니까 이 포도가 첫 번째로 있으면 그 밑에 기저하라고 있어요. 예. 기저하는 눈이 아니에요. 걔는 그냥, 예. 첫 번째는, 왜냐면 기저하는 송이를 안 갖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 눈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이 눈을 첫 번째 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보고서 내가 여기까지 거리를 봤는데 1cm가 넘었다. 그러면 걔는 두 번째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 첫 번째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눈 전지를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내 전지할 때는 위에가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이 눈에서 아래쪽 가지에서 다시 두 눈 전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첫 번째 눈이었으면 1cm도 안 늘어나요. 결과 부위가. 근데 전적을 막 세 눈 몇 번 잘못하면 여기가 이렇게 사선 뿔처럼 돼요. 그거는 전지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두 눈 전지에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 비가림 폭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지 높이인데, 여기도 이제 요 사연 쪽에서 캔베라에서 이거 주지가 낮은 분이 더러더러 있어요. 최소한 주지는 여기 150 써 있지만 아무리 낮아도 140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샤인마스켓은 지혜철에만 송이축이 한 20cm가 늘어나요, 밑으로. 그래서 여기서 주지 높이가 뭐 120보다 낮다. 그러면 막 송이가 막 땅에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40 이상은 되게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올해 심은 게 내가 2, 3년 됐는데 나는 그때 모르고 뭐 120으로 낮다. 그럼 올리면 돼요, 올리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끌고 가면 돼요. 이거 보시면 이것처럼. 내가 원하는 높이의 철선을 띄우고, 그게 140이 될 수도 있고 150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신초로 글로 끌고 가면 돼.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저 끌고 가면 주지 높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데요. 잘 보세요. 여기 좀 이렇게 쓸 게 있으면 좋은데 뭐 그런 건 없죠. 실패이 없죠. 올해 만에 샤인을 심는다면, 3월에 심는다면 그 신초 끝을, 이 신초 끝을 언제 순지르게 하냐면 8월 10일까지 무조건 키우는 겁니다. 올해 3월에 샤인을 심는다면 8월 10일까지는 무조건 순지르게 안 하고 키운다. 앞에 나무를 따라가도 추월을 시킨다. 대부분 농가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앞에 나무를 따라가면 거기를 자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단이 나요. 그게 7월 1일에 잘랐다. 그러면 여기가 엄청 굵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굵어져요. 이 부분의 굵기가 가을에 가서 13mm를 넘으면 안 돼요. 저기가 굵어지면 포도눈도 작아져, 본눈도. 그래서 여기를 13mm 이내로 관리하면, 안 자르고 관리하면 내년에 가면 이 본눈도 다 터요.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겨순 한눈 전지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왜 겨순을 키워요?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얘기 좀 있다고. 여튼 이 본눈이 겨순보다 꽃순이 발생률이 낮지 않아요. 절대로. 왜? 본눈이 겨순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화합 발달 기간도 더 길었어요. 근데 왜 꽃순이 발생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꽃순이 발생률이 겨순이 높다고 생각하지 틀린 생각이다. 다만 겨순이 본눈보다 발화율은 높을 수 있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본눈도 이 부분의 가지 굵기를, 여기 가지 굵기를 13mm 이내로 관리하면 발화율 차이 안 난다. 여기가 굵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굵어지니까. 이 부분이 막 18mm, 20mm 되니까 발화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왜 굵어졌냐, 원인이 내 밭이 비옥해서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순을 일찍 자른 겁니다. 순을. 8월 10일까지 쭉 키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1년생은 그렇게 키우는 걸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작년에 심은 나무예요. 이렇게 현창게 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두 눈이나 세 눈 꼭 자르버립니다. 애매하게 여기 자르지 마시고 밑에서 잘라서 다시 키우는 게 빨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큰 거,
이거는 그럼 어딜 자르냐? 8월 10일에 순절기 했는데 그러면 이 끝에서 이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이 끝에서. 그래서 여기 굵기가 6mm 정도 되는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자르면 이 길이가 나무마다 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허리띠를 다 다르잖아요, 길이가. 아니, 포도나무에 맞게끔 잘라주셔야지 왜 그거를 본인 저기로 잘라요?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 키운 나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굵기가 13mm가 아니고 막 20mm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이것이 무시하시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여기가 20mm 돼요. 20mm, 19mm, 17mm 쭉 와서 이 부분이 해서 여기가 13mm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저는 본눈을 키우라고 말씀드려요. 본눈. 그리고 여기 굵은 부분은 여기 겨순도 세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발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이거는 겨순 하나 남겨놓고 저는 그거는 할 수 없이 동일합니다. 근데 정상적이지 않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1년생을 의도적으로 겨순을 키운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올해 나무를 심어놓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에 심었어요. 올해 심어서 3월에 쭉 커요. 그러면 4월, 5월부터 겨순을 키운다는 거예요. 농가가. 키워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 겨순잎을 5장 남겨요? 몇 장 남겨요? 물어봐요. 그걸 왜 남겨요? 잘라버려야지. 3월에 심어서 얘를 8월 10일까지 놔두잖아요. 앞나무 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겨순이 많이 안 나와요. 한 2장, 3장 나오고 말아버려요. 걔들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쪽에서 여기가 이제 정부세서에 걸리니까 이쪽에서 겨순이 막 5, 6장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그 바닥서 잘라버려요. 바닥서. 1년생 포도도 안 달린 나무면 무슨 정을 이렇게 공을 들입니까? 겨순 인을 다 해놨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1년생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은. 샤인 나오기 전에는요 1년생이 쳐다도 안 봤어요. 심어놓고. 예? 실패하는 분 있다고. 뭐 어떻게 실패하셨어요? 1년생이 막 순을 막 그냥 다 깨가지고 저거 작년에는 안 들었다. 다 같이 막 긁어가지고. 그게 첫 번째 원인이 순을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순을 잡으시면 안 돼. 여기 잡으시면 안 돼. 여기 8월 10일까지 무조건 키워. 이거 앞나무 따라가도 넘기는 거예요. 좁게 심은 농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말이에요. 그러면 키웠잖아요. 예? 키웠는데 예. 그 거리를 여기 미리만 나왔잖아요. 예. 미리만 나왔는데 이 길이는 뭐 그러니까 길이는 좋아요. 길이는 이거예요. 이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내가 쭉 키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가다 보니까 6mm가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길이가 해서 5m다. 예를 들어서 5m는 좀 곤란해요. 5m면은 여기가 원래는 6mm 자르지만 여기가 3m를 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5m지만 만일 5m라면 얘는 안으로 들어가서 3m에서 끊으셔야 돼. 근데 5m 잘랐어요. 여기 나왔다니까. 네. 그러면 한 열몇 년 안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거기 전정을 하면 수학이 좀 빠지지 않을까요? 뭐? 예? 수학이 빠져요? 아니, 빠지지 않냐 얘기.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야 뭐 할 수 없죠. 근데 왜서 이걸 5m를 다 놔두면 여기 이제 앞에 나무나 차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5m가 싹이 잘 안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3m로 단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래 심은 나무는 그렇게까지는 안 커요. 그럼 저렇게 된 나무 뭐냐?
1년 땅에서 묵었던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나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작년에 그 전목면을 심었는데 6m 한 개를 심었거든요. 예. 지금 훨씬 6m도 막 더 컸어요. 그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6m 그냥 잘라주려고 그러는 순만 잘 키우고 열매만 적게 달면 안 될까요? 싹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발화가 아상 처리하니까 쌀은 잘 나와. 아, 쉽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아상 처리한다고 발화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상 처리는 한 5% 정도밖에 못 올려요, 사실은. 아상 처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한 92점 맞는 애가 점수를 아상 처리하면 95점 맞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70점짜리가 90점 맞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상 처리는. 예? 아상 처리한다고 발화가 다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상 처리 안 해도 발화는 잘 돼요. 근데 그거를 100%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상 처리한다고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아무리 잘 컸어도 3m 정도만. 예, 저는 3m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한 나무에. 예, 한 나무. 아니, 양쪽 팔이면은 이제 6m지. 한쪽 팔 길이가 3m로 제한하는 거지. 예, 한쪽으로. 그럼 한 나무가 6m 계속 되겠네요. 걔가 좌우로 벌렸으면 되죠. 근데 걔가 1년생 심어서 그렇게 돼요? 네. 다 났어요. 그거 넘어가는 게 잡히고 있는. 아니, 어떻게 1년생이 양쪽으로 3m씩 키울 수 있어요? 작년에 큰 놈이 1년 큰 놈이. 작년 1년 큰 놈이 그냥 더 컸어요. 작년 3월에 심었는데? 예. 잘하셨는데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예, 뭐 여튼 뭐 한쪽 팔 길이가 3m 넘지 않는 게 좋다. 예, 예, 한쪽 팔 길이가. 예. 그리고 예, 예, 6mm 이상 컸다고요? 근데 그 길이에서 6mm까지는 버리셔야 돼. 버리고 나서 제가 보면 3m가 초과된 것도 버려야 된다고 봐야죠. 예. 예. 꽃을 버리라는 얘기. 예? 아니 가지를 꽃이랑은 관계 없고요. 어떻게요? 한쪽으로만 쭉 커서 아 한쪽으로만 쭉 키는 건 좋지 않아요. 야 양쪽으로 키우세요. 그냥 3m만 잘라 이거. 예, 양쪽으로 키우세요. 양쪽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초 13개 받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꽃송이가 다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약하게 나오는 데 있거든요. 좀 불량 섞여 나오는 애들. 그래서 이런 거를 요 끝에 잘라서 요거만 지혜철에서 식구들끼리 드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상품성은 없어요. 예. 끝이 이렇게 칼국수처럼 납작하게 나와요. 송이축이 그런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쭉 따라 올라가면 동그래지는 부위 있어. 중간쯤 가면. 그러면 납작한 데까지는 다 버리세요. 이런 데다 지혜철이면 송이 형성하는데 막 이상하게 돼. 막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갈려지는 거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축에서 일직선상 거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 봐서는 이거잖아요. 그럼 요걸 해서 요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송이에 가깝게 꽃송이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샤인이 사실은 캠베럴이나 거분배에서 좀 내한성이 봄철 겨울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화가 되고 나서 포도잎이 3장, 4장 나왔을 때 실제 포도나무가 느끼는 온도가 한 6도 밑에 떨어지면 7도 밑에 떨어지면 잎이 오그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샤인을 무가온 재배를 하는데 포도잎이 서너 장 나왔을 때 내가 7도 밑으로 놓치지 않을 수 있냐. 그거 감안해서 피복 시기를 정하셔야 돼. 뭐 빨리 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막 입이 막 오그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500에서 700g 성이 만들려면 이 꽃송이를 한 3cm 정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700g 하신다 그러면은 한 3.5 정도까지 4cm 가면 안 돼요. 너무 길어요. 왜냐면 농가분들은 지혜 처리해서 포도알이 달리면 이걸 잘 못 따세요. 사실은. 아깝기도 하고 막 그래서 처음에 꽃송이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보고요. 꽃송이는 이렇게 가위로도 딸 수 있지만 이렇게 손을 훑어주면 괜찮습니다.
끝부분을 장갑 딱 끼고 잡고 이렇게 훑어주면 쉽게 돼요. 이거 뭐 시간이 보통 한 2, 3초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할 때는 잘 끊어져요. 그래서 내가 20송이 정도, 20개의 꽃송이 버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연습하면 한 10개 정도 하시면 손에 딱 감이 와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 처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1차, 2차 모두 지혜를 12.5로 해도 25로 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차 처리할 때 더클이나 플랫 또는 풀매트 농도를 얼마나 할 거냐. 저는 1차 처리할 때 절대로 2ppm 이상 가지 마세요. 그게 2ppm 이상 많이 가면 포도알이 많이 붙어서 여러분들 알 수 있겠다 힘듭니다. 내가 1차 지혜 처리고 와서 일주일 있다 밭에 왔는데 내 마음이 기뻐요. 잘 된 것 같아. 그런 거는 포도알이 많은 겁니다. 알 수 있겠다 엄청 힘들 거예요. 그때 왔는데 좀 서운해. 알이 좀 적게 왔네? 그런 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건은 우리가 포도알이 많이 붙고 적게 붙는 거는 지혜보다는 더클이 또는 풀매트가 관여한다. 더 영향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만개 하루나 이틀로 바꾸세요. 2, 3, 2차, 5타인데요. 여러분이 1차 처리 시기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 좀 사진처럼 잘 보시면 이렇게 노란 게 뜨문뜨문 보이잖아요. 이게 다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꽉 차 있으면 자세히 보면 무슨 밤송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가 포도 적기에 1차 처리하는. 어떤 데 가보면 이 수술대가 다 떨어진 포도 알갱이만 처리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시기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가들 가면 그래요. 우리는 개화기 저온 때문에 착립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1차 처리 시기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노란 수술대가 막 있을 때, 마치 포도 꽃송이가 밤송이처럼 보일 때, 그때가 1차 처리 적기입니다. 막 다 떨어지고 수술대 저거 포도알만 남아있으면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포도 우리가 샤인머스켓은 여러분이 지혜 처리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정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수정 후 며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씨앗이 없는데 무슨 수정입니까? 착립, 그거는. 알달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 막 그래 강의할 때 수정 후 며칠 다 틀린 말이에요. 캠베렐처럼 씨앗이 있어야지 무슨 수정 얘기를 하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냉해피아 떨어져요? 언제예요? 냉해피 입었을 때도 1차 처리할 때 떨어져요? 1차 처리할 때요? 안 떨어져요. 그거 냉해피 아니에요. 그럼 곰팡이는요? 곰팡이도 크게 문제 없는데. 언제 곰팡이가 있어요? 1차 처리할 때? 만일 곰팡이가 있다면 살균제 하셔야 돼. 그러니까 포도알이 떨어진다는 거는 제가 보면 이거예요. 곰팡이가 와서 포도알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개가 죽어서 곰팡이가 온 거예요. 곰팡이는 사물기생하거든요. 죽은 조직에만 와요. 알이 떨어지니까. 언제예요? 시기가 6월 달에? 아니 어렸을 때. 아니 그러니까 몇 월에? 3월 3월 달은 뭐 발화도 안 됐는데 무슨? 예? 아니 선생님은 비가림의 하우스예요? 아 그러니까 몇 월이에요? 그 달수를. 4월달쯤 되겠지. 4월달. 저 같은 경우 작년에 5월 15일 날 1차 처리를 하고 두 번째 1차 처리했어요? 예. 한 3일 있다가 두 번째 예. 하는데 두 번째 1차 처리하는 게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때 그러면 1차 처리를 언제 했어요? 시기를? 그 수술대가 있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늦어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개화기 때 포도 개화기 때 저온 피해 없어요 사실은. 포도 개화기 때. 아니 우리가 캠베럴리랑 또 달라요. 왜냐면 얘들은 캠베럴리는 우리가 이렇게 수술이 포도는 한 5개 또는 6개 오거든요. 가운데 암술이 있잖아요.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떨어진 걸 수분됐다래. 수분된 게 화분과 신장을 통해서 수정이 돼요. 근데 화분과 신장을 할 때 온도가 12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그거는 캠베렐리처럼 수정이 될 때.
근데 우리가 GA 처리해서 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응? 어차피 수정되는 게 아닌데. 근데 계약일 때 대부분 뭐 계약이 저온으로 포장에 떨어질 때는 거는 제가 보면 90% 이상은 아니에요. 늦게 처리해서 그래요. 늦게 처리해서. 그러니까 밤송일 때 처리하라는 거예요. 1차 처리. 그러면 문제 없어. 방송일 때라고는 잘 못 알아보고요. 저희는 꽃이 이제 몇 프로 했을 때 그런 증명을 알려드리면 쉽거든요. 꽃이 만개 됐을 때 하는 아니 꽃은 만개 됐을 때는데 수술 있을 때라는 거죠. 만개 3일 막 이런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대개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개 며칠로 말했지만은 수술 때가 있을 때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수술 때가 뭔가 몰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 게 나온 게 수술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포도 만개를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걔만 보고 있었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어? 그런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나 그렇게 막연하지 말고 수술 때 있을 때 그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혜철일 때 너무 고온엔 좀 안 좋다. 6월 달에 아마 30도 넘을 때는 안 좋으니까 11시까지 하고 뭐 2시부터 3시 그때부터 한 대든지 해서 30도씨 이상 온도에서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가물거나 아니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할 때 그럴 때 피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 동록이 와요. 이렇게 가뭄 때 하면 건조할 때 하면 여기 동그랗게 올 수 있거든요. 습할 때 오면 약간 부정형으로. 다시 이게 검은색 포도면 크게 문제 안 될 수도 있는데 청포 눈에 확 돼요. 그래서 그거 습한 거 제가 보면 습할 때 같은 데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가 아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여튼 진짜 이거 송이 큰 거 빨리 없애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문제가 돼요. 제가 이 말씀 잠깐 하나 더 드리고.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가 2kg짜리 송이에 2송이 들어있다. 1kg짜리 송이가. 이거 자기가 먹으려고 사는 사람 없어요. 뭐 다 특상품이라고 선물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면 진짜 이거는 품질도 아니에요. 그거를 다 누가 먹냐? 저도 선물 못 받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과연 그분들이 저 포도를 먹고 무슨 말을 할까? 샤인이 맛있다는 말을 할까? 1kg짜리 포도를 먹고?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가 이런 약간 황록색기가 있어야 된다. 봉지 씌울 때 색깔이란 건 제발 달라야 된다. 근데 대부분 봉지 색깔 씌울 때 비슷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뭐 요거는 뭐 계속 겹쳐서 그만하고요. 여하튼 우리가 그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농사 진짜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송이다는 거 잊지 마시고 700g 밑으로 다시고 아까 제가 비료 알려드렸죠. 양 주는 거 그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계산하기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복합 비료 거기에 써 있는 양만큼 주세요. 황산고토 뭐 이런 거. 그리고 물. 그리고 물도 그냥 그 양을 한번 재보세요. 종이컵 가지고. 스프링클러 하신 분은 통비를 채워서 물 재보시고. 그렇게 하면 없어요. 그렇게 하고는 하면 없어요. 그럼 질문 없는 걸 알고 이왕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